9월 3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날 하락했던 뉴욕 증시가 일제히 반등에 나섰습니다. 미 중앙은행이 언제든 추가 부양책을 꺼내들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면서 투자 심리가 개선됐습니다. 다우지수는 0.69% 올랐고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는 0.51%, 나스닥 지수는 0.6% 상승했습니다. 벤 버냉키 미국 연준 의장이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국채 매입을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다만 추가 부양책 강도와 시기에 대해서는 뚜렷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플은 지난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방법원에 제기한 소장을 변경해 갤럭시 S3, 갤럭시 노트, 갤럭시 노트 10.1 등 신제품까지 소송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조선사의 선박 제작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원에 참여한 곳은 정책금융공사, 산업은행 등 2개 정책금융기관과 국민, 우리, 신한, 하나, 외환 등 5개 시중은행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9월의 첫 거래일 보다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동안 글로벌 쪽에서 다양한 이슈가 들렸습니다. 기다렸던 버냉키 의장의 제스물 연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지난 주말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9월을 정책의 달이다라고 하죠. 그만큼 유로존의 중요한 이벤트가 변수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저희와 함께 이슈들 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코스피는 프로그램 매물로 소폭 하락세를 보인 반면 코스닥 지수는 나흘 연속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어떤 흐름이 이어질지 자세한 대응 전략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시작합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2부 첫 순서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 코스피 1900선은 지켜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코스피 종가가 1905선에 딱 마감했습니다. 주말 동안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좋았는데요. 이제 조금 상승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온 동네 뻐꾸기들이 1900포인트를 깬다고 이구동성을 해가 많이 줄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1900 언저리에서는 좋은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일단 글로벌 증시의 상승으로 주가는 일단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볼륨저 밴드로 여러분에게 했는데 볼륨저 밴드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제 좁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러면 주가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계속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주가가 오늘 21일평 가까이에서 저항을 1920포인트 전후에서 저항을 받지 않을까 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그저께 사신 종목들 오늘 전량 매도를 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평균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그 볼륨저 밴드에 이제 큰 목이 이제 크게 한 게 났습니다. 잘린 목 났고요. 큰 목이 났는데 큰 목 후에 중간에 횡보 구간에 왔는데 이 횡보 구간에서 변동성이 굉장히 지겹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가 자체가 21일평 아래에서 주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21일평의 저항이 계속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이 조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거래량이 늘어나는 그런 부분을 이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여기서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이냐 아니면 주가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점에서 주가가 이제 역배열에서 거래가 늘어났을 때는 주가의 상승입니다. 그 대신 또 이 주가가 이제 정배열에서 거래가 늘어났을 때 과거에 보면 이제 정배열에서 거래가 늘어났을 때 이 보면 상투적인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상투적인 모양을 보이는데 지금은 정배열도 아니고 역배열도 아니고 애매한 수렴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나는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이렇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주가 자체가 횡보 국면이면서 약세적인 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별한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 61일평이 반듯하게 못 올라오고 있는 각도적인 문제다 이렇게 볼 때
개인의 이론으로 봤을 때 60일 이평의 각도가 45도에서 갔을 때 주가가 이제 아직 현명한 그런 방법을 보이는데, 지금 60일 이평이 거의 이제 45도로 가지 못하고 거의 한 38도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장 자체가 일단 60일 이평에 부딪힌 후에 어떠한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점에 샀던 이런 그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샀던 물량을 공매도 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분들 일정 현금을 항시 부담하면서도 양면성을 보이는 방망이를 짧게 잡고 가는 그런 모양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어코 여러분 보다시피 5일, 10일, 그 다음에 5일, 20일, 10일, 20일 데드크로스가 났습니다. 데드크로스가 났음으로써 장 자체가 이제는 이평 자체가 전부 저항으로 작용을 합니다. 이평 자체가 저항을 하는데, 제가 이제 300일 이평에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지만 300일 이평의 지지와 여부 이 부분을 말씀드려요. 300일 이평이 금요일은 저항으로 작용했는데 오늘은 저항으로 작용할 때 지지로 작용할지 한번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간 300일 이평이 저는 오늘 넘어설 걸로 보면서 지지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종가가 300일 이평의 지지를 받는다면 주식을 하루 정도 아주 고점에서 매도 쳤다가 300일 이평의 재매수 시점을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은 주가를 뭐 단순하게 상방으로 간다, 하방으로 간다 이 분법은 지금은 그 현명치 않습니다. 그때 주어지는 걸로 갖고 짧게 치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PMF 차트를 보면 PMF 차트가 지금 마이너스 존으로 지금 이고 있는데요. PMF 제가 저번에도 PMF 차트에 말씀드렸지만 1900에 굉장한 매물대 지지가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1900이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제가 국외 증권방송을 거의 다 봤는데 거의 다 1900 무너진다고 이구동성을 떠드는데 제가 보다 단기적으로 1900이 깨지는 시점이 저점 매수 타임이다 이렇게 저는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장 자체가 뭐 지속적으로 상승하기에는 1950포인트부터 매물대가 굉장히 많이 쌓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천천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장 자체는 활동성이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다. 활동성이 줄어들 때 뭐 1950 이상을 간다, 1900 이하를 내려간다 속단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그때 먹을거리를 찾아서 짧은 스윙을 해야 된다. 그 먹을거리가 주가가 안 움직일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대형주 쪽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주식이 굉장히 강한 모양을 보이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코스닥 상승 모양 형태를 자세히 보시면 계속 돛지 모양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돛지 모양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가가 상승해도 여러분 주식은 안 오르고 최근에 SM이라든지 고가주 위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내 주식은 안 오르는데 코스닥은 계속 오른다. 코스닥이 여러분 종합주가지수가 10% 정도 올랐는데 지금 보시면 내려올 때 음봉이었고 올라갈 때 돛지형이다. 주가가 상승할 때 양봉장대로 상승해야만 먹을 수 있는데 지금 코스닥 주식은 시가총액이 줄어들면서 소수 몇몇 종목으로 끌어올리는 거니까 의미가 없다. 여러분 견눈질 파시고 팔지 마시고 우량주로 계속 가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목균형표 배우지 않으면 자기 아버지를 무시하는 거 똑같다 이렇게 했는데요. 기준선이 상승할 때 전환선이 떨어지면 장 자체가 이 싸임에 있습니다. 싸임에 있으면 방금 볼륨저 밴드와 똑같이 활동성이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선행스팬 원의 상승이 있습니다. 선행스팬 원의 상승이 있기 때문에 일목균형표를 안 배우는 사람들은 지금 1900을 무조건 깨진다고 했지만 일목균형표를 배운 사람은 선행스팬 원의 상승이 곧 주가의 상승이다 하는 것을 알고 예비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은 이틀 전부터 저점에 매수하신 분들은 다 먹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의 상승이 기준선 상승으로 인한 상승입니다. 기준선 상승으로 인한 상승인데 기준선이 오늘까지 상승합니다. 오늘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300일 이평 위에 있으면 주식을 하루 정도 더 사셔도 된다. 300일 이평에서 사셔야 된다. 그렇지만 오늘 갭 상승 시에는 고점 매도 후에 저점 잡으면 여러분 2, 3% 수익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선행스펜2의 하락이 거의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선행스펜2의 종착이 오늘 내기로 끝나기 때문에 주가는 일주일 정도 횡보 국면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횡보 국면에서 가장 주가에 재밌는 거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짧게 치는 그런 모양이 중요하다. 그 상태에서 선행스펜1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1이 상승하나 선행스펜2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가가 가더라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계 곡선으로 보면요. 지금 종료가 다시 거래 물량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거래 물량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은 주가가 굉장히 무거워지고 둔탁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일정 현금을 항시 보유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자리에 매물대가 급격히 나오고 있습니다. 급격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1900을 섣불리 깨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주식을 1900 가까이에서는 과감하게 매수를 하셔가지고 단 10원이라도 먹는 짧은 매매를 하셔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장기 투자하면 누구나 먹을 수 있다는 거 알지만 장기 투자 물려가 장기 투자지 안 물리고 누가 장기 투자하고 싶습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게 뭡니까? 우리의 소원은 우리 주식하는 사람들의 소원은 통일되는 게 소원이 아닙니다. 하한가에 미수 사서 상한가 파는 게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장기 투자요. 물리니까 장기 투자하지. 누가 장기 투자하고 싶겠습니까? 장기 투자는 없습니다. 단기 투자하고 싶은데 물리니까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는 거거든요. 짧은 시간에 급등주 가는 게 최고다 이렇게 보는데 그거보다는 안 물려야 된다. 안 물리기 위해서는 우량주 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경의 특검이 4일 만에 1조가 빠지는 그런 모양입니다. 제가 했죠. 고경의 특검 믿을 게 못 된다 이렇게 보는데 이번에 주가에 이제 선물의 최고의 수익률을 자랑하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관과 외국인이 붙어가 개인들을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결론은 주가가 상승해도 제한된 상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지금 선물하는 사람 주위에서 혹시 선물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특히 제가 볼 때는 코피가 굉장히 많이 흘려있는 그런 상태니까 위로를 좀 해주셔야 된다고 보는데요. 장이 상승하는 후에 오늘 주가가 아침에 상승한다면 고점 매도 친후에 저점에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장중에 주가가 보합 아래까지도 갈 수 있다. 1905포인트 아래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1900포인트에서는 저점에 분명히 매수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급 자체가 크게 좋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급이라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동향과 그 자체의 강성을 볼 때 지금 이격도라든지 외국인 동향 자체가 크게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금 조심하면서 지금은 양면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1900을 쉽게 깨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더욱더 힘들 것이라고 보는데 오늘도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 없는 우리나라 증시는 팥빠진 찐빵이다. 그래서 중국 증시 동향을 보면서 오늘 삼성전자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동향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아침에 장은 분명히 상승입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선물 2포인트 이상 뜨면 일단 매도 후에 저점 매수 기회가 충분히 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장의 종점은 247.50이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은 중국 증시와 삼성전자 두 포지션만 보면 모든 것이 충분히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월입니다. 가을이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결실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계좌도 우량주와 센 방송을 보면서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청송촌놈 신창원입니다. 네, 오늘도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종목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지난 금요일에 추천하신 종목이었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좀 매수가보다는 많이 올라가면서 출발했더라고요. 네, 일단은 네. 지금 그 말씀드리고 바로 그 다음날 상한가를 쳐버렸기 때문에 네. 일단은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을 하는 케이스인데요. 예상보다는 좀 빨리 움직임이 나와버렸습니다. 일단 포커스 자체는 그 옆으로 기는 타이밍에서 공략 포인트를 잡아 들어가는 형태가 맞는데
한 며칠 정도는 옆으로 횡보를 좀 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주가가 매수가 빨리 들어와 버렸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판에 가서 무너지면서 장중에 종가에 9%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이 종목의 형태를 보면은 그 과거에 주가가 진행을 했던 그 IMBC하고 비슷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막판에 가서 무너지는 것은 역시 그 연속 급등을 할 만한 조건까지는 못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일단 아침에 갭상승을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덩치가 좀 작아야 됩니다. 근데 휴맥스 홀딩스는 시가총액이 약 한 1,400억대 정도 되는 그 좀 덩치가 큰 편이기 때문에 지금 정치 테마에서는 아무래도 상승을 하기가 좀 무거운 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상승을 하더라도 주가가 올랐다가 다시 내렸다가 이런 식의 진행을 보이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상한가를 유지를 못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승 기조는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지금 공략 포인트를 못 잡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섣부르게 추격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오늘도 아마 한 번 정도는 더 강세를 띠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올라갈 때 따라 붙는 형태보다는 네. 그 후장 정도 가면은 또 결국 오른 것 때문에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조정을 주면은 그때 공략을 하는 게 좋고요. 지금 이 종목이 이제 그 예상보다 좀 빨리 올라가 버린 것은 지금 정치 테마들이 계속 빠르게 순환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그 모르고 공략 포인트를 좀 타이밍을 늦췄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기회는 많으니까요. 뭐 상관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그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상승을 할 만한 요소를 많이 갖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공략하는 그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종목에 대해서 공략을 하실 때 뭐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뭐 나는 매매 스타일이 이러니까 나는 이것만 해야 돼 이런 식의 그 편견을 가지는 것이 주식 거래에서는 가장 큰 적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장이 가는 대로 가자는 대로 그냥 끌려다니는 그런 형태의 진행이 가장 유연한 투자자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휴맥스 홀딩스 예상보다 좀 빠른 흐름이 나왔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업종은 어느 업종인지 살펴봐 주시죠. 이제 뭐 결국은 계속 지금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는 스마트폰 관련주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 사이 뭐 변화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 주말 사이에 이제 들어와 있는 내용이 보니까 그 삼성전자의 반등이 좀 빠르게 나왔던 가장 큰 요소가 그 삼성전자가 애플에게 미국에서 소송해서 패소하긴 했지만은 그 판매 금지 처분을 받은 부분이 그 삼성의 주력 제품이 아니고 옛날에 이제 출시됐던 제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큰 타격이 없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애플이 추가적으로 소송을 또 다시 한번 했습니다. 어느 정도 기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그 지금 주력 제품인 갤럭시 S3하고 이런 제품에 대해서 지금 판매 금지 처분 소송을 또 다시 낸 상태입니다. 이것은 뭐 결국은 애플이 지금 삼성전자의 추격에 그만큼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의미를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뭐 그 우려하는 목소리도 좀 있기는 하지만요. 그것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또 시간이 엄청나게 걸릴 것이고 또 스마트폰의 그 출시나 아니면 수명 주기를 보면은 그 판결이 이루어질 때쯤 되면은 또 벌써 새로운 제품들이 두세 가지 정도는 출시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그다지 큰 충격을 받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이 주식 시장에서 재료라는 것이 이 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한번 크게 충격을 받는 것이 똑같은 내용이 다시 뜰 때는 그만큼 충격을 안 받는 특징을 갖고 있고요. 또 결론적으로 애플이 지금 삼성전자의 추격에 대해서 그만큼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제품의 인지도만 자꾸 높여주는 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9월 달에 이제 아이폰 5가 출시가 되는데 이것이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내놓고 있는 제품들에 비해서 만약에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되지 못할 정도의 제품 수준이라면은 애플은 앞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전망 자체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으로서는 일본에서의 소송에서도 뭐 사실은 그 침해를 하지 않았다. 이런 네. 식으로 지금 얘기가 나온 상태고요. 또 S3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로서는 애플이 소송을 제기한 부분도 실제로는 그 저번처럼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망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갤럭시 S3의 디자인은 변호사가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 특허를 철저하게 피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오늘 스마트폰 관련주 말씀하셨는데 살펴볼 종목도 이 가운데 있는 겁니까? 오늘 말씀드린 종목은 그 종목은 아닙니다. 사실 네. 그동안 추천을 많이 좀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업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고요. 네.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항상 하는 거지만 개인은 조정시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조정을 한번 크게 좀 주면은 쌍바닥 잡을 때 그때 또 다시 소개를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기타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H 에너지 화학인데요. 이 SH 에너지 화학 같은 경우는 그 종목 자체가 이제 셰일가스라는 새로운 그 에너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최근 들어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주식입니다. 셰일가스가 뭔가 하실 텐데 그 흙이나 이런 데 같이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정제하는 기술이라든지 또 정제하는 비용 때문에 과거에는 이제 그 수익성이 또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 별로 사용이 안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정제 기술도 늘어나고 해서 주가의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고 캐나다와의 합작 법인을 형성을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때문에 주가가 최근 들어서 상승을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근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에너지 관련 그 테마나 종목군들은 과거에도 그렇지만은 어떤 일회성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SH 에너지 화학을 테마 형태로 접근을 했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박스권 돌파의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단기 대응이 아무래도 유리하겠고요. 매수가는 1,400원 정도 보는데 오늘 주가가 1,360원이니까 뭐 지금 가격대 선에서 공략 포인트 잡으셔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650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250원인데 요 종목도 세력주나 테마주의 형태를 많이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께서 베팅 조절이라든지 또 손절매 준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주의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셰일가스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SH 에너지화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노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죠. 네, 9월 이번 뉴욕 증시는 ECB 시장 개입에 관심이 몰릴 것으로 보여진 가운데 9월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승현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유진투자증권 오늘장 전략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이제 지난 주말 이제 버나인키의 잭슨홀 미팅 발언에 어떤 그 이전보다 이제 강도가 네. 센 발언으로 인해서 그 뉴욕 증시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업률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뭐 앞으로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톤은 강해졌지만 이제 어떤 정책을 언제 도입할지 이런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과연 이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그 모멘텀으로 작용할지는 오늘 시장이 열려봐야 조금 상황이 연출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아마 그 이번 주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 있을 고용 보고서라든지 뭐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것들에 상당히 이제 집중될 관심이 높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업률이 좀처럼 낮아지지 않는 이런 가능성, 이런 내용들이 결국엔 이제 이번 주 주말에 나올 고용 보고서들이 사실 이제 QE3의 어떤 가능성들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로 설명해 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있을 어떤 FOMC 이런 것들이 이제 고용 보고서의 영향을 받아서 어떤 시장에 상승 모멘텀을 작용시킬지 아니면 고용 지표가 사실 안 좋게 나오면 시장에 우리나라 충격은 불가피하다. 뭐 그래서 상당히 이번 주에는 그 이번 주 주초보다는 주말에 있을 그 고용 보고서에 관심을 많이 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주말 그 이제 일본의 그 소송에 승소를 했습니다만 하지만 그 이제 애플이 삼성전자 갤럭시 S3 그리고 최근에 나온 뭐 갤럭시 그 저거죠 노트의 어떤 소송을 확대시킬 거다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사실 오늘 좀 심리적으로 어떤 그 하락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삼성전자의 오늘 움직임 시초가 대비 좀 이제 약하게 움직이느냐, 강하게 움직이느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결국 외국인의 매수세와 그리고 베이시스 여부를 상당히 결정할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난 그 이제 애플 그 미국의 소송 패소가 됐을 때 이제 베이시스가 악화되면서 삼성전자는 이제 급락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시장도 이제 상승을 못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줬는데 결국에는 이제 삼성전자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 요인들이 아무래도 베이시스를 좀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만들어지면 어떤 상승 모멘텀이 조금 축소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움직임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추천 종목 저희 회사에서 일단 두 가지 들고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크루셜텍입니다. 크루셜텍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기기 입력 장치 전문 업체죠. 이제 옵티컬 트랙패드 원청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이제 노트북이나 이제 디카 같은 이런 이제 기기들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옵티컬 트랙패드 이런 것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하반기에 실적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조금 안 좋았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실적 어떤 턴어라운드 뭐 이런 가능성이 충분히 점쳐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문인식을 결합한 이런 그 이제 입력 장치 이런 것들을 결합한 PTB 뭐 이런 기술도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어떤 실적 모멘텀이 작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터치패널 신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들이 일단 주가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를 한 12,000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는 9,000원 정도로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는 삼성 테크윈입니다. 삼성 테크윈.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최근에 보안 카메라 사업부와 그리고 반도체 장비 사업부의 어떤 외적 성장, 수익성이 사실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삼성 테크윈의 어떤 주가를 상승시킬 요인으로 충분히 작용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좀 계절적으로 겨울이 이제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제 겨울 하반기에 이어지면서 계절적 요인들은 이제 방산 부분 수주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뭐 보안 카메라 그리고 방산 뭐 이런 부분들로 사업부가 구상되는데 방산 부분의 수주가 충분히 증가가 예상되고요. 그리고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시장에 관심이 최근에 증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 상승 모멘텀을 상당히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8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루셜텍과 삼성테크윈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승현 대리와 함께 유진투자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평택 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코스피 1900선 지지가 견조한 것 같습니다. 기다렸던 버네키 의장의 발언이 글로벌 증시에서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단기와 중기적으로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네, 먼저 단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맥시멈이 1900선 혼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해야지 1900선 혼조를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미니멈은 그러니까 하락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잘해야지 1900선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그게 아니면 밀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지수 방향으로 본다 그러면 잘해야지 뭐 그냥 여기서 약간 정도 이제 좀 더 횡보하는 장세고요. 아니면 밀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목 장세는 여전히 이제 지금 진행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1900선이 지지가 됐기 때문에 코스닥의 그 종목 장세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만약에 이제 1900선이 이탈하면서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멈추겠죠. 그래서 1900선이 지지되는 한 코스닥 쪽에서 여러분들이 순환매는 얼마든지 가담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지수 같은 경우에 잘하면 혼조세, 나쁘면 하락세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위주로 접근하는데 기본적으로 1900선, 그러니까 코스피 1900선이죠. 그거를 기준으로 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적인 것은 여전히 유효하고요. 절대적 기준선인 1750선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절대로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까딱이 없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수가 어차피 중기적으로 계속 간다고 하더라도 단기 고점에서 매도하고 단기 저점에서 재매수하고 이걸 좀 해줘야지 실전에서 수익이 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올해 봄의 고점, 그 다음에 여름의 저점, 중기적인 거 다 이미 맞춰드렸어요. 아주 그냥 편하게 방송하려고 그러면 그냥 무작정 홀딩하라고 그러면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제가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짜드리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버닝키 발언 내용과 결과 그리고 이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일단 추가 부양을 고려하고 있다고 연설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다우가 플러스 0.69% 상승해졌는데요. 장중의 고가는 플러스 1.16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좀 밀린 거죠. 그러니까 윗꼬리를 좀 달아준 건데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아주 지극히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이제 위기가 닥쳤을 때 추가 부양을 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정말로 호재가 되려 그러면 지금부터 혹은 언제부터 양적 완화를 한 번 더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나도 지극히 뻔한 얘기를 했어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요. 해외 증시는 이미 주가가 다 선반영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물론 올랐지만 미국 증시 같은 경우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안 올랐습니다. 만약에 저게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름에 터졌을 때는 어떻습니까? 비슷한 발언만 했어도 하루에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3, 4%, 미국도 2% 이상 상승했는데 겨우 0.69 상승했다는 건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도 원론적인 수준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약간 실망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미 주가가 선반영됐기 때문에 저는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제 FOMC가 좀 있겠지만 당분간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제가 웬만해서는 경제 뉴스라든가 어떤 경제학적 관점에서 설명을 안 드리는데 오늘은 한 말씀만 드릴게요. 3차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갔을 땐 사용하겠죠. 왜 그러냐면 결국 그게 마약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돈을 풀게 되면은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쉽게 쓸 수 없는 카드예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차라리 역설적이어도 미국 경제가 차라리 지금부터 훨씬 더 나쁘면 주식시장은 오히려 호재입니다. 반대로 지금하고 같거나 더 좋으면은 악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엄청난 착각이죠. 오히려 미국의 경제가 지금보다 나쁘면 그때 양적 완화 정책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진짜 호재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시장은 결국 유동성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청자들이라든가 심지어 경제학자들조차도 그걸 반대로 얘기해도 전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이 명심해달라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과 삼성전자 매매 흐름 정리인데요. 외국인은 최근에 코스피에서 4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은 6일 연속 순매도했었는데요. 이거 심상치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구간이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금요일에 외국인이 2만 주 매도했고요. 기간 2천 주. 근데 프로그램이 7천 주 매수했습니다. 그거 덕분에 겨우 올랐거든요. 특히 프로그램을 보면
다분히 뭡니까 그 윈도우 드레싱 그 역할이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동시효과 직전까지 그러니까 7천 계약 정도 7천 주 정도 순매도였다가 끝날 때 플러스 7천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종가에 15,000줄 땡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 좀 매끄럽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잠깐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1900선 존에서 계속 이제 좀 횡보하고 있습니다. 뭐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 여기서 잘해봤자 횡보 아니면 하락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외국인들이 현재 코스피는 4일 연속 매도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6일 연속 매도입니다. 특히 선물 같은 경우는 현재 누적 순매도가 상당한 수준에 이제 도달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그 여기서 만약에 해외 증시가 조금만 휘청거리면 분명히 쏟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의 단기 조정을 그대로 유지하니까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고요. 어쨌든 지금 장세는 그렇게 녹록지 않다. 이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버냉키 의장의 발언은 주가에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 오늘 코스피 단기적으로 1900선에서 혼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해 주셨는데요. 주식 비중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주식 비중은 시황 다음으로 중요합니다. 시황은 사실 그 시장의 방향성 아닙니까? 지수가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전략이 바로 주식 비중인데요. 역시 주식 비중 그렇게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1900선 미만에서는 직장인하고 전업 0%고요. 1925선 미만에서는 이제 직장인 전업 10, 1925를 만약에 넘어도 직장인은 그대로 0, 전업은 25 정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저는 1950선 이상에서 그러니까 1950에서 1960선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때 웬만하면 정리하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1925선을 돌파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흥분할 거 없이 그냥 차분하게 그대로 이제 대기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이제 그 문제인주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투자자분들 특히 전업들 관심이 많은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요. 누적 그 득표율이 50% 이상이면서 1등을 지속하는 거고요. 중간은 누적은 50% 미만이면서 1등 지속입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경우죠. 최악은 뭐냐면 2등하고 점점점 격차가 감소하는 거고요. 변수가 뭐냐면 중간에 그 다른 후보들이 사퇴하는 경우가 이제 발생하는데 그거는 이제 최악의 경우 정말 최악이 아니라 정말 변수라고 봐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이제 실전에서 이제 60에서 80% 수익 후 이제 단타 또는 관망으로 현재 대응하고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수익이 충분했고요. 왜냐면 워낙 저점에서 매수시켰습니다. 두 번째 뭐냐면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물론 테마주를 가치로 대응하는 건 아니지만 너무 고평가가 됐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뭐냐. 돌발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일단 지금은 더 이상 추격 매수는 반대한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장 팁 들어볼 텐데요.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투자자 유형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네. 특징과 그분들에 대한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분석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스스로 모든 것을 판단해서 투자하는 분들이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급 이상에서만 본격적인 투자를 하세요. 그러니까 초보자 때는 하면 큰일 납니다. 해봤자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초보자 때 2, 3년 동안 멋대로 매매하다가 그걸 찾기 위해서 20년, 30년 덤빕니다. 왜 그러냐면 실력이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타인 의존형입니다. 보통 이제 주식 전문가들로부터 이제 투자 조언을 참고하는데요. 실전형 전문가를 찾아서 이제 수익과 교육이 가능한 방식으로 이제 접근해야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의 몫이고요. 그다음에 매매 1인명입니다. 이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금융기관에 100% 위임해서 투자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간접 투자를 말하는 건데요. 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으냐? 대부분의 그 펀드 가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돈만 맡기면 알아서 돈 벌어주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본인의 위탁 매매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지수가 최고점에서 펀드 가입하면요. 아무리 유능한 투자 전문가라도 손실을 보게 돼 있어요. 반대로 지수가 저점에서 펀드 가입하면 뭡니까?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거든요. 무슨 얘기냐? 간접 투자도 결국은 자기 실력 없으면 돈을 못 번다는 얘기예요. 그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끝으로 오늘장 공략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네, LG전자 066570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62,000원대 한번 추천한 적이 또 있었고 현재 뭐 보유자, 미보유자 관점을 말씀드리겠는데요. 보유자들은 7만 원 이상에서 매도하세요. 그리고 미보유자들은 지금은 관망하시고요. 조정을 충분히 받으면 그때 제가 반드시 사인 내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매수하시면 되니까 일단 미보유자들은 절대로 추격하지 마시고요. 보유자들은 여러분들 7만 원 이상에서 던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앞으로는 주요 종목에 대해서 매도, 매수 모두 다 전달할 예정이니까 어쨌든 잘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과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볼 텐데요.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9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먼저 버냉키 의장의 발언이 오늘 하루 종일 언급될 텐데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우선은 9월의 첫 개장일이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입니다. 한동안 이제 버냉키 의장의 또 연설을 또 앞두고 또 앞전에 또 거래량들이 좀 많이 줄어들면서 좀 경계하는 이런 움직임이 좀 역력했던 한 주였었는데요. 지난주 토요일 날에 진행한 그 연설에서 경제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추가 부양 정책에 나설 것이다라는 이런 기존 입장을 반복하면서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시행 여부도 할 가능성에 또 무게를 둔 연설은 최소한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과 다소 실망스러울 것이라는 이런 판단된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눈높이가 낮아져 있었던 만큼 시장에 큰 실망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3차 조치를 3차 경기 부양책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런 계획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일단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이런 기대감은 역시 완전히 꺾인 것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지금 부진한 경제 지표가 계속 발표될 경우에는 오히려 3차 경기 부양책에 대한 시행을 위한 발판이라는 이런 호재로 인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그 코스피 지수는 추가 조정에 대한 신호보다는 좀 관망 신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로는 이번 주에 있을 경제 지표들이 일단 좋게 나온다면 오히려 3차 양적 완화가 좀 늦어질 수 있다는 것. 나쁘게 나온다면 오히려 3차 양적 완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이번 주는 제가 전중 후 약장을 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주는 1870포인트까지 제가 밴드권을 한번 열어놓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상단 밴드는 1970포인트까지 한번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 시장에서는 좀 호재성으로 좀 시장이 좀 반영된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번 주장은 일단 좀 전반적으로 좀 관망을 취하는 이런 모습들이 한번 나와줄 것 같고요. 그 이후로는 이제 경기 지표에 대한 영향력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다소 조금 약세의 흐름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이런 판단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일단 전중 후약 그리고 1870포인트에서 1970포인트 이내 움직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위로도 아래로도 움직일 만한 이유가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변동성 양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오히려 좀 현금 비중을 좀 들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관방을 유지하시고요. 주식 투자 비중이 좀 안 하신 투자자분들은 오히려 좀 매도에 대한 관점보다는 또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보다는 오히려 그냥 홀딩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 후반에 예정돼 있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좀 관망 심리가 이번 한 주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와 별도로 오늘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의 그 시초가 베팅 종목은 제가 한국카본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차트로만 봤을 경우에는 다중바닥과 그리고 박스권 흐름 내에서 박스권 돌파를 한번 시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중수 트레이더에게는 일단 좀 적합한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속적인 매수 시그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근 주가가 한번 바닥을 다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들이 반등이 나올 때 추가적으로 저점을 갱신하지 않고 오히려 지속적인 저점 구간대를 계속 테스팅을 하고 다시 반등을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은 오히려 현재 한국가본에 대한 추가적인 상승이 일단은 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잡아드리겠고요. 우선 시초가에 대한 그 기준으로는
추적과 베팅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다만 적정 매수 주가를 잡아드리자면 5,900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5,900원 정도의 가격이 왔을 때 한번 관심권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그리고 단기 목표가는 6,300원 수준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가는 6,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680원을 한번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한번 관심권을 두고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스권 돌파 기대감 있는 한국카본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시해드릴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입니다. 일진 머티리얼즈의 경우 하반기 2차 전지용 일렉포일 매출 비중 확대로 인해서 실적 모멘텀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선 그 동사의 일회성 비용과 또 PCB용 일렉포일 부진으로 단기적인 실적 둔화에 상당히 주가가 많이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많이 발생된 상황이고,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반기부터는 2차 전지용 일렉포일 매출 비중 확대로 해서 좀 실적적인 모멘텀이 강화될 전망이고, 특히 동사의 일렉포일이 탑재되는 갤럭시 S3와 또 아이폰 5가 판매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촉매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 스마트폰 두 선도 업체가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두 기업 모두 납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기존의 PCB용 일렉포일에서 2차 전지용 일렉포일 매출 비중을 확대시키면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요. PCB용 일렉포일 영업이익률은 3, 4%인 수준에 반면 2차 전지용은 약 15%에서 20% 정도에 이르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큰 폭의 수익성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을 조금 살펴보면요. 그동안 주가가 많은 조정을 보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매수 주체에서 꾸준한 매수세는 그렇게 없었던 상황입니다. 간간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보여주긴 하였으나 이런 매도 나왔던 물량하고 상쇄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뚜렷하지는 않았는데요. 저번 주 금요일이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순매수를 해주면서 주가 추가적인 하락을 멈추고 반등세를 연출해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수급이 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수급이 상당히 양호하게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살펴보면 현재 반등을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저점을 잡고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약 한 1,700원에서 11,2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약 한 12,7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 머티리얼즈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